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세종 FM 98.9MHz 세종납시유 진행자 임채한입니다. 세종납시유는 매주 명사를 모시고 그분들의 전공 분야에 관한 얘기와 인생관, 삶의 희로애락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매주 테마를 정해 그에 대한 지식과 정보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번주에 이어 세 번째로 백두산 호랑이라는 백호별명을 가지고 있는 절제 김종서 장군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선빈 교수가 지은 세종의 충절인물 김종서 장군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책을 읽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들으시겠습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Regrets, I've had a few, but then again, too few to mention. I did what I had to do, saw it through without exemption. I planned each charted course, each careful step along the by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Yes, there were times, I'm sure you knew, when I bit off more than I could chew. But through it all, when there was doubt, I ate it up and spit it out. I faced it all, and I stood tall, and did it my way. I've loved, I've laughed and cried, I've had my fill, my share of losing, and now, as tears subside, I find it all so amusing to think I did all that, and may I say, not in a shy way, oh no, not me, I did it my way. For what is a man? What has he got, if not himself? Then he has not to say the things he truly feels, and not the words of one who kneels. The record shows I took the blows and did it my way.
네,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웨이를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98.9 메가헤르츠 세종 FM 임재한의 세종납시유입니다. OBS 라디오 99.9 메가헤르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읽어볼 대목은 11번째로 형조판서와 예조판서로 6년간 근무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서는 58세인 세종 22년 12월에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판서에 임용되어 1년 가까이 근무하였다. 형조는 형법과 민사, 형사, 소송 등을 관장하던 관서이다. 판서는 육조의 장관인 정입품 관직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이 된 셈이다. 김종서가 형조판서에 임명된 것은 법률에도 능통했기 때문이다. 세종은 형조판서 김종서에게 사유론 제도의 책임을 겸직하게 하여 법률 정비의 책임을 맡겼다. 김종서는 유락의 능통자 서용을 세종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김종서는 형조판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세종은 김종서를 형조판서로 임명한 한 달 후인 1441년 정월 19일에 병주에 다음과 같이 전지하였다. 앞으로는 함길도의 사변과 방어 등의 일은 반드시 형조판서 김종서와 같이 의논케 하라. 이렇게 되면은 병주판서가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김종서가 함길도 관찰사와 도 절제사를 7년간이나 지내어 북방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김종서는 북쪽 변방 문제의 최고 전문가였다. 김종서는 형조판서에 임용된 후 1년이 채 안 된 세종 23년 11월에 예조판서로 자리를 옮겼다. 예조는 국가적인 제한과 예약, 연양, 조빙, 과거와 교육 등을 관장하는 관서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등의 역할을 합친 부서라고 할 수 있다. 김종서는 예조판서로 5년간이나 재직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그는 여학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불교 신앙을 반대하였으며 백성들의 생활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 조세제도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세자 우빈객, 좌빈객을 겸하여 세자의 교육인 서연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12번째 대목, 세종을 모시고 충청도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가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충청도 지역을 여러 차례 다녀가는 제목에서 좀 더 충청인으로 관심이 가네요. 세종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주 눈병과 다리가 아픈 병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온천 목욕을 자주 하였다. 세종은 1441년 봄에 왕세자와 함께 충청도 온수연에 다녀갔는데요. 여기서 왕비는 소연왕후, 왕세자는 문종입니다. 이 온행에 김종서도 함께 있었다. 세종은 앞서 1440년에도 온수연, 온천에 다녀간 바 있다. 1441년에 온행은 3월 17일에 출궁하여 20일 온천행궁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5월 2일까지 머물렀다. 세종은 이곳에서 온천욕을 하면서 거의 실명될 위기에 이른 안질이 4월 4일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여 4월 17일에는
완치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온수연을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 종육품 현감이 다스리던 고을을 이제 종사품 군수가 다스리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온양이라는 지명이 비로소 출현한 것이다. 이때 영조판서였던 김정서도 어가를 호중하여 충청도 온양의 온천에 다녀간 것이다. 1442년 봄에 세종은 왕비 왕세자와 함께 강원도 이천 온정에 다녀온다. 3월 3일에 출궁하여 5월 1일에 환궁하였으며 온정에는 3월 1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 달간 머문다. 이때에도 김종서는 예조판서로 호종하였다. 한편 세종은 늘 안질로 고생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좋은 물을 찾고 있었다. 마침 1444년 1월 27일에 충청도 청주 백성이 청주에서 호초 맛이 나는 초수를 발견했다고 고해왔다. 세종은 장차 이곳으로 행행하여 안지를 치료하고자 내섬시 윤 김은지를 보내어 행궁을 짓게 한다. 이것이 초수 행궁으로 현재의 충청북도 청원군 내숲 초정리에 있었다. 세종은 추위가 풀린 2월 28일에 왕비 왕세자와 함께 초수 행궁으로 행행한다. 세종은 여기에서 60일간 머물며 휴양차 치료하고 5월 3일에 출범하여 5월 7일에 환궁한다. 세종의 눈병은 그 사이에 상당한 효험을 보았다. 그럼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노래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 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날의 쓸쓸했던 표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대목은 6년간 의정부 찬성으로 활동하다입니다. 김종서는 64세인 1446년 1월에 5년간 맡고 있던 예조판서에서 의정부 우찬성 겸 판예조사로 승진하였다. 3월에 세종의 비인 청송 심씨가 홍수하자 국장도감 제도가 되어 5개월 동안 실제로 국장 치르는 일을 주도하였다. 나아가 세자빈 안동건 씨의 출산 중 탁의 5번째 아들 광평대군과 7번째 아들 평원대군의 연이은 탁에 이어 왕비까지 잃고 상심에 빠진 세종이 불교 행사를 통해 위로를 찾고자 하는 깊은 뜻을 헤아린 김종서는 세종의 불사에 적극 협찬하였다. 세종 31년 정월 28일에 세종은 고려사 개천에 대해 의논하고 나서 춘추관에 고려사가 잠옷 소략한 데 지나치니 이제 다시 고열하여 갖추 자세히 보태어 넣으라고 전지하고 우찬성, 김종서, 이조판서, 정인지, 호조 참판, 이선재와 집현전 부제학, 정창손에게 감장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은 권제, 안지 등이 편찬한 고려사가 보태고 깎은 것이 공정하지 못함으로써 개천하기를 명하였는데 이때 안지가 춘추 지춘 추간사로 있다가 김종서로 하여금 대신하게 한 것이다. 그동안 김종서는 평안도에서 의주에 입성을 쌓고 행성을 수척하는 등의 일을 건의하여 완수하였다. 세종은 68세의 노구를 이끌고 변방수비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던 평안도 도절제사 김종서에게 1450년 1월 11일에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라는 명을 내린다. 그러나 김종서가 서울로 돌아오기 전인 2월 17일에 세종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시 세종의 보령은 54세였으며 재의 기간은 32년 6개월이었다. 김종서가 평안도로부터 서울로 돌아와 세종의 빈전에 들어가 곡을 한 것은 세종이 승하한 지 6일이나 지난 2월 23일이었다. 이번에 읽어볼 대목은 문종도 김종서의 경륜에 크게 의지하다라는 대목입니다. 문종은 김종서가 서울로 돌아오기 하루 전인 2월 22일에 즉위하였다. 슬픔을 추스린 김종서는 문종에게 장문의 상수를 올려 변방 방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고 문종은 4월 20일에 이를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1450년 12월에 문종은 평안도의 군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8세인 김종서를 평안도 도제 찰사로 삼아 내려보냈다. 당시 김종서는 부인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찬 북녘의 삭풍 속으로 오직 나라의 안위를 위해 명을 받들어 길을 떠나고 있다. 이를 미안하게 생각한 문종은 모친의 상으로 복상 중인 큰아들 김승규를 기복시켜 아버지를 수행해 가도록 하였다. 김종서는 이듬해 3월 13일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석 달 동안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동분서주하며 대비책을 강구하였다. 이번에는 드디어 정승의 자리에 오르다를 읽어보겠습니다. 김종서는 1451년 10월 27일에 69세의 나이로 의정부 우의정에 오르고 1452년 12월 11일에는 좌의정이 되었다. 조선시대 의정부는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고르게 하며 음양을 다스리고 나라를 경륜하는 최고의 행정관서이다. 의정부의 장관은 영의정으로 정일품 상계인 대광보국 숙록 대부 품계이다. 좌의정과 우의정도 대광보국 숙록 대부 품계이다. 우의정으로 승진한 김종서는 사흘이 지난 11월 1일에 도성지 이계전을 통해 이전의 지춘추관사로서 고려사를 편찬하였고 이제 여사장편을 편찬하고 있는데 의정이 되어 지춘추관사의 임무를 겸대하지 못하므로 거의 완성되어가는 여사장편 편찬을 마무리하지 못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대해 문종은 김종서에게 춘추관의 관직을 겸대하여 마무리 짓도록 특명을 내린다. 이러한 특명으로 김종서는 감춘추관사를 겸직하였으며 문종 2년 2월 20일에는 새로 찬솔한 고려사 저류를 바칠 수 있었다. 이 고려사 저류가 앞의 여사 장편이다. 김종서가 문종에게 바치면서 올린 전문은 문종실록의 해당 날짜의 기사와 현존 고려사 저류에 모두 실려 있다. 김종서는 세종실록의 편찬도 주도했던 인물이다. 1451년 11월 28일에는 다음 해에 김종서의 나이가 70이므로 벼슬에 나오지 않겠다고 치사를 청하자 문종은 계속 출사할 것을 명한다. 김종서는 고려와 경전에 밝았을 뿐 아니라 이를 현실에 적극 반영시킨 실천적인 지식인으로 젊은 유학자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최성수의 해우를 감상하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새 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어 봐도 그래도 슬픈 마음은 그대로인걸 그대를 사랑하고도 가슴을 비워놓고도 이별의 예감 때문에 노을진 우리의 만남 사실은 문득 그대 손을 마주 잡고서 창 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심
손을 마주 잡고서 장넓은 찻집에서 다정스런 눈빛으로 예전에 그랬듯이 마주보며 사랑하고파 어쩌면 나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아 사랑해 그 순간만은 진실이었어. 네, 최성수의 해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임지한의 세종납시유는 98.9MHz 세종 FM과 OBS 라디오 99.9MHz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종호의 마지막 기둥 수양대군의 정변으로 무너지다를 읽어보겠습니다. 1452년에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승하하고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다. 어린 단종의 왕위를 지켜줄 인물은 바로 김종서였다. 그러나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정변으로 인해 1453년 10월 10일에 71세의 나이로 격살당했다. 왕위를 차지하려는 수양대군은 한명의 권람과 더불어 왕위를 탈취하려 하면서 오히려 안평대군이 왕위를 노리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큰호랑이라고 칭해진 김종서를 폭력으로 제거했다. 수양대군은 모래배들을 대동하고 서대문 밖에 있었던 김종서의 집에 직접 가서 철퇴로 때려 죽이려고 하였다. 철퇴를 맞고서도 쉽게 죽을 수 없었던 김종서는 피를 흘리면서 도성으로 들어가 어린 단종을 지키면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결국 이튿날 새벽에 정변을 일으킨 일당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당시 김종서는 71세의 연로한 재상이었고 수양대군은 36세의 젊은 나이였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계유정변으로 본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집안도 철저하게 파괴당했다. 김종서의 맏아들인 병조참의 김승규는 계유정변 당시 김종서의 서울집인 현장에서 죽었다. 남아있던 김종서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대명률의 5반 대역조가 준거가 되었다. 그리하여 정변이 발발한 지 이틀이 지나 수양대군은 주형을 받은 사람들의 아비와 자식으로 나이 16세 이상인 자는 영원히 변군 관노에 붙이고 나이 15세 이하인 자 및 모녀, 처첩, 조손, 형제, 자매 또는 자식의 처첩은 영구히 외방 관노에 붙이고 백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외방에 안치하도록 하고 재산은 모두 정물하도록 지시하였다. 정변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나자 김석대의 아들로 나이 16세 이상 된 자는 거제, 남해, 진도, 제주 등의 관노로 영속시키고 15세 이하는 그 어미에게 주어 기르게 하되 장정이 된 후에 관노에 속하게 하였다. 그 후 단종 2년 8월에는 김종서의 아들 김목대, 김승규의 아들 김조동, 김수동 등도 법에 의한 처치를 지시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또한
김승벽의 아들 김석동은 나이 16이 차기를 기다려서 전라도 극변의 관노로 영속시키도록 조치하였다. 김종서의 가족 가운데 여인들은 살려두었지만 살아남은 가족들의 처지와 슬픔도 형언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부모를 지키며 곱게만 자랐을 정승의 며느리와 손녀들이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하여 남편, 시아버지, 할아버지를 처참하게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너무 끔찍하네요. 김승규의 아내 내은비, 딸 내은금, 첩의 딸 한금은 영의정 정인지에게 주어졌고 김승규의 딸 수쿠이는 동지 중추 원사 강곤에게 주어졌으며 김승벽의 아내 효의는 예주 참판 홍윤성에게 주어졌다. 세조조의 수양대군을 왕으로 옹립한 무리들에 의해서 편찬된 노산군 일기 단종실록에는 김종서가 역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마 그의 행적도 비행으로 과장되고 날조되어 기술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수양대군이 일으킨 정변은 개위정난으로 미화되었다. 정난이란 나라가 처한 병난이나 위태로운 재난을 평정한다는 의미다. 김종서를 제거하는 데 앞장섰던 무리들은 정난 공신으로 책봉되어 후손 대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정말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김종서는 북방의 국경 문제가 논의될 적마다 육진을 개척한 공로와 함께 언급되었다. 숙종 6년 1680년부터는 김종서의 신원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숙종 45년 7월에는 그의 후손 김등량이 장령전 참봉에 서용되었다. 영정주에 이르면 김종서를 비롯한 황보인, 정분 등 새 정승에 대한 선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746년 영조 22년 10월 27일에 드디어 김종서를 비롯한 삼상의 관직이 추복되었다. 죄인의 신분에서 충신으로 재평가를 받게 되어 김종서에게는 충익공이란 시호가 내려졌다. 이어 6일이 지난 다음에 1월 2일에는 영의정 김제로의 처자에 의해 황보인 김종서와 함께 죽은 여러 신하들도 복관됨으로써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와 김승벽도 복관되었다. 김종서의 아들 김승규는 효자로서 정ля가 세워져 포상되었으며 정조 15년 1791년에는 장릉이 함께 제사 지내게 되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를 감상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김종서와 세종시의 각별한 인연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주시 의당면은 김종서가 태어난 곳이다. 실록의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공주에는 김종서의 집과 농장 그리고 선대 묘소가 있었다. 1439년 세종은 충청도 관찰사에게 공주에 살면서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종서의 아내에게 어육의 종류는 다소를 논하지 말고 연속하여 주어 서병하게 하라고 전지하였다. 당시 김종서는 함길도 도절제사로 멀리 떠나 있어서 집안을 돌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1452년에는 김종서가 자의정이 되자 공주에 와서 조상의 무덤에 제사를 올리고 있다. 김종서는 죽은 후에 세종에 묻혔다. 김종서의 묘역은 세종시 장군면, 예전 공주시 장기면, 대교리 밤실 마을에 자리 잡고 있다. 김종서가 이곳에 묻힌 것에 대해 김승벽이 아버지의 시신을 말에 싣고 고향 공주로 달려와 장사 지낸 후 다시 도주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편 김종서의 묘소가 대교리에 자리 잡게 된 것과 관련하여 애틋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전해진다. 김종서 장군에게는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1453년 수양대군이 김종서를 죽여 능지 처참시키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말이 갑자기 뛰어들어 김종서의 다리 한쪽을 물고 한양을 뛰쳐나와 김종서의 고향인 공주까지 쉬지 않고 달려와서 죽었다는 것이다. 이때 말이 몰고 온 한쪽 다리를 이곳에 묻었는데 그 후부터 마을 이름을 한다리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것이 변하여 대교리가 되었다는 전설이다. 김종서가 태어나 묻힌 이곳 조선시대 공주목이었었죠. 오늘날 의당면과 세종시 장군면 역사에서 김종서의 행적은 한동안 지워져 있었다. 성종주에 편찬되고 중종주에 신증된 신증 동국 여지성남의 공주목 인물조에는 김종서에 대한 기록 기사가 실려 있지 않고 있으며 그 후의 조선시대 읍지와 지리지에도 조선 말까지 공주의 김종서나 그 가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김종서의 학문적 역량이나 업적에 비추어 볼 때 만약 김종서가 비운의 주인공으로 사라지지 않았다면 아마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주가 배출한 한 시대의 영웅이 수백 년 동안 공주의 역사에서 망각되어 있었던 것이다. 조선 중기 사림이 집권하는 조정에서 김종서에 대한 평가가 역적에서 충신으로 바뀌고 조선 후기에 다시 그에 대한 신원 운동이 이루어져 영정조대에 이르면 본격적인 선양 작업이 행해졌고 이와 함께 그가 태어나 묻힌 향리, 공주에서도 그를 재앙하는 요당서사와 숙무전 등이 등장하고 있다. 김종서를 재앙하는 서원으로는 숙무전, 충렬사, 요당서사, 겸천사 등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공주에는 숙무전이 있고 요당서사가 있었다. 요당서사는 공주의 오룡골 남쪽 끝에 있는 욤골 마을에 있었던 사당으로 재앙인물은 황보인, 김종서, 정분 등 모두 9명이었다. 공주 반품은 학복리 동학사 입구에는 단종의 영혼과 세족에 안거하는 충신열사 영혼을 모신 숙무전이 있다. 김종서는 숙무전 동무에 배양되어 있다. 그런데 김종서에 대한 평가는
근래에 와서 또다시 굴절되었다. 원래 문과 출신으로 문신 관료로 활동했고 당대를 대표할 만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후반 장군의 시대에는 단지 육진을 개척한 김종서 장군으로 자리매김되었다. 조선 후기에 세워진 김종서에 대한 기념비인 묘비와 명정 연판 등에서 어디에서도 장군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 없었으나 1981년에 그의 생가터에 세워진 유업이는 김종서 장군 유업이이다. 더군다나 이제 김종서는 세종시의 인물로 자리매김하여 세종시 장군면으로 새롭게 부활하고 있다. 2012년 7월에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에 장군면이 신설되었다. 면 이름에 장군이 사용되는 것은 이곳이 세종대왕 당시 육진을 개축한 김종서 장군의 출생지로 김종서 장군의 묘소와 유영 장군의 사당이 있는 호국 충절의 고장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묵과 출신은 유영 장군과는 달리 김종서는 원래 장군이 아니고 문묘를 겸비한 선비였다. 반세기에 걸치는 김종서의 관직 생활에서 순수한 서반직을 맡았던 것은 함길도 병마도 절제사로 있었던 5년뿐이다. 그 외에는 동반직의 실무 관료를 거친 후에 사원부와 사관원의 대간, 승정원 승지, 관찰사, 형조판서와 예조판서, 의정부의 찬성, 우의정, 좌의정 등을 지낸 전형적인 문관이었다. 게다가 지춘추관사, 감춘추관사 등의 직책으로 고려사와 고려사저료, 세종실록 등의 편찬을 주도하였고 지경연사, 지성균관사 등을 지낸 학자 관료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종시 장군면에서 조선시대의 성군 세종과 그가 알아본 인물 장군 김종서로 기억하게 될지 모른다. 역사 서술은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과거의 사실 중에서 역사가에 의해 기억된 것은 역사화하지만 망각된 것은 사라지며 때로는 한때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인의 기억으로 되살아나 역사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후대의 기억이 종종 역사적 실제와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세종시에서의 절제 김종서에 대한 역사 서술도 망각의 역사에서 기억의 역사로 되살아난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로써 김종서 장군에 대한 책 임선빈 교수의 세종의 충절인물 김종서 장군편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재밌게 청취하셨나요? 임재한의 세종 납시은은 세종 FM 98.9 MHz와 OBS 라디오 99.9 MHz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종 FM 유튜브 임재한의 세종 납시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김용임의 내장산, 이정옥의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곰이 달을 찾아올까나 대장산으로. 남녀파랑 깊어지면 내 마음도 깊어만 간다. 법당 앞 테두리에 새하얀 고무신 깊어가는 가을달이 방구석에 사연인가 소리소리 눈물인가. 대장사 쇠북 소리 밤새도 둥지를 찾아 날개를 쳐엎는다. 가을빛 물들면 애기 단풍 치면은 찾아올까나 어느 곰이 달을 찾아올까나 대장산으로. 갈대밭이 보이는 언덕 통나무 집 창가에 길 떠난 소녀같이 하얗게 밤을 새우네. 김이 나는 차 한 잔을 마주